네, 이제 그 다음은 669번이 네, 669번은 칩구는 연기 또는 공해 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취입구는 이제 급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그 부분이 취입구이. 그래서 연기나 공해 물질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배기구 이런 곳에서 수평거리 5m, 수직거리 1m 이제 이런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외기를 5개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외기를 취입구를 이제 이런 위치에 해라. 670번은 옥상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은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제 옥상 외곽면 이제 그 테두리 거기를 말하죠. 거기에서 수평거리 5m 이상, 그리고 이제 외곽면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수직거리 1m 이하. 그래서 669번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 위에는 수직거리 1m 이상, 아래는 수직거리 1m 이하인데 이하의 위치니까 내용은 똑같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답은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취입구가 옥상에 있다면 이제 그 송풍기도 옥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건물은 옥상에 주로 있고요. 이 취입구하고 송풍기가, 급기 송풍기가. 근데 요새는 지하 1층 아래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 1층에 송풍기가 있으면은 취입구는 아마 1층 그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취입구는 취입 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취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옥외의 바람이 이제 많이 불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취입구는. 제목은 외기 취입구 적합 기준입니다. 외기 취입구, 작년에도 공부를 했었고요. 673번은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온격 조작 기능. 개폐, 열고 닫는 거. 그래서 감시도 하고, 온격 조작이니까 수신기나 그런 곳에서 작동시킬 수 있고, 온격 조작이. 답은 급기용 댐퍼의
그래서 극기 댐퍼를 열고 닫는 것 감시도 하고 원격 조작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그래서 어떤 게 작동했는지 그걸 감시 또 원격 조작. 답은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배출 댐퍼나 개폐기도 감시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그래서 송풍기 작동 여부의 배출용 송풍기 감시하고 원격 조작. 답은 극기 송풍기와 그래서 극기 송풍기하고 또 배출용 송풍기도 감시 원격 조작. 그 다음은 일시적인 고정 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이제 고정 개방이니까 그 출입문을 이야기하죠. 이제 해정은 개방된 것을 고정해 놓은 것을 이제 닫힐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정이에요. 답은 제형 구역의 출입문의 제형구역 출입문은 그 다음은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이제 여기는 감시 기능만 있어요. 원격 조작은 없고. 답은 수동 기동 장치의 이제 수동 기동 장치니까 이제 현장에서만 작동할 수 있고 해서 이제 감시 기능만 이게 수동 기동 장치가 작동했는지 그 감시 기능만 있습니다. 제목은 제어반 보유 기능 기준입니다. 제어반은 극기 이제 특별 피난계단 재현 설비 제어반은 이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제어반이. 그래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이 대부분이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감시 기능이 하나가 있고 678번은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층마다 설치할 것. 층. 그러니까 모든 층에 설치하라는 거죠. 답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이제 원문에 봐보면 아마 그 부연 설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다만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 아파트 같은 거 1, 2층 그런 거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런 기준들이 있죠. 이제 내가 생략해 놨고요. 방수구는 이제 기본이 층마다 설치할 것. 그 다음은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답은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11층 이상에는 이제 방수구를 당구형이 아닌 쌍구형이. 근데 이것도 아파트는 당구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거예요. 답은 방수구 호스 적결구는 그 다음은 방수구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를 설치할 것.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가 여기에 있다. 표시등이나 축광식 표지 둘 중에 하나. 대부분 축광식 표지가 되어 있어요. 답은 방수구에는 그래서 이제 이 축광식 표지는 이제 보통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 함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함 거기에 소화전, 이제 그것은 옥내 소화전 표지고 소화전 그 아래에 방수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수구가 이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의 표지가. 그래서 축광식이라는 말은 이제 약간 뭐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이제 보통은 금속 그런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금속 있잖아요. 동으로 되거나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682번은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개폐 기능이니까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평상시에 옥내 소화전하고 보통 겸용이니까는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닫힌 상태여야 맞겠죠. 그래서 답은 방수구는 제목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입니다. (683번은)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답은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방수기구함은 상계층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되고, 이제 그 방수기구함은 방수구에서 보행거리 5m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상계층마다 설치하는데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1층, 2층 설치 안 하니까 3층, 4층, 5층 그렇게 상계층인데 그 상계층에 한 층에 설치하면 되는데 3층에 설치할 것이냐, 4층에 설치할 것이냐, 5층에 설치할 것이냐, 아무 층에나 설치하면 안 되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럼 3, 4, 5 중에 가장 가까운 층은 3층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 방수기구함이 있어요. 그 다음은 6층이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384번은)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의 길이 15m의 호수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그래서 이제 호수는 15m, 뭐 한 개 할 수도 있고요. 2개, 3개, 4개. 이제 그 건물에 맞게 하면 돼요. 이제 개수는, 호수의 개수는. 그 다음에 방사형 관창은 2개 이상이니까 최소 2개. 이것도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관창은 2개 최소. 답은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래서 방수기구함에 호수하고 관창을 비치해야 되는데 호수는 15m짜리, 개수는 이제 유효하게, 그게 개수예요. 필요한 만큼, 그런 뜻이고, 관창은 2개. 그리고 방사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관창을 방사형이라고 그래요. 이해 간가요? 예. 직사형은 곧바로 쭉 나가는 거. 방사형은 이렇게 물이 퍼져나가는 거. 예. 그래서 요새는 겸용이에요, 겸용. 이렇게 돌리면 직사형으로 가기도 하고, 돌리면 방사형으로 가고. 예. 겸용이에요, 겸용. 예. 그 다음에 585번은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것도 축광식 표지. 방수기구함은 표시등은 없어요. 방수구는 표시등 있는데 기준이. 그래서 방수기구함은 그냥 방수기구함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방수기구함에는 표지하면 되고요. 제목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686번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개방형 헤드. 답은 연결 살수 설비 전용의.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는 개방형 헤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어떤 것 주위에 설치하고 또 헤드 간 거리 3.7m 이하의. 답은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가스 발생기의 이 주변에 헤드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넘겨보면 이제 약간 길게 나오는데, 몸체의 중간 윗부분은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답은 이제 헤드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그래서 그 세 가지 중간 윗부분, 거기에 이제 살수하라는 것이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도 적셔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연결 살수 설비 헤드 설치 기준인데, 이제 가연성 가스가 있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헤드 기준입니다.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장소. 네, 그 다음은 이제 단상 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알 것. 이제 교류 220V, 이제 1.5kVA. 답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의, 그래서 이전에는 380도 사용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380은 이제 사용할 일이 없다 해서 이제 220만 사용을 하고요. 설치를 하고, 이제 1.5kVA. 그 다음에 이제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거. 그래서 하나의 층에 이제 둘 이상, 기본을 그렇게 하라는 건데, 답은 전원 회로의. 그래서 전원 회로를 둘 이상. 근데 또 조건이 아마 비상 콘센트가 하나면 하나의 회로만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주 배전반. 그래서 전원 회로는 이제 다른 것하고 같이 사용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전용 회로니까. 그 다음은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이제 차단기, 분기 배선용 차단기. 답은 전원으로부터의.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이제 그 전원은 이제 전원 회로의 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답은 콘센트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그 콘센트에 이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답은 개폐기네. 그래서 이제 개폐기가, 여러 가지 개폐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게 비상 콘센트 개폐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표지, 이름표 붙여 넣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설치 기준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그 다음은 이제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통신이 가능한 장소. 답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이제 건축물 아래에 그 지하가, 여기서 말하는 지하가는 이제 지하 상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건축물 아래에 지하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터널이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 아래에. 또 건축물 아래에 공동구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연관해서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아래에 지하가가 있고 터널이 있고 공동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그 출입구 인근에서 이제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696번 안테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안테나인데 이제 답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네. 이제 다른 용도의 안테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가까운 곳을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표시가 이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가능 거리 이것도 있고, 이제 표지에 그렇게 두 가지 표시를 하라는 거죠. 네, 이름 하나 써놓고 통신 가능 거리 몇 미터 그렇게 표지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죠. 네, 그런 표지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표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이제 수신기가 그게 아니라 5개 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래서 5개 안테나니까 밖에 있으니까 이제 어떤 원인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표지 설치하고. 698번은 5개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할 것. 그래서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위치 표시도에 5개 안테나가 이제 어디 있다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위치 표시도. 그래서 답은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네. 그래서 사람이 상시 근무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시라는 것은 24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 안 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근무하는 장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모든 건물이 24시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하라는 겁니다. 5개 안테나가 우리 회사에, 우리 건물에 어디에 있다. 그렇게. 제목은 5개 안테나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5개 안테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5개 안테나. 네,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